두 분을 모셨는데요. 빠른 이슈 선정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 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뭐 많은 부처가 국감 대상이지만 오늘 있을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는데 인사말만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둘까요? 그 상황을 이미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거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극대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질문을 우리가 할 테고 당신은 답변을 하라.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신이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공세를 펴고,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난색을 표명하면 난색을 표명하는 그 그림, 또 그다음에 뭐 하여간 이런 그 보여지는 것 자체를 최대한 그 본인의 민주당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거라는 거죠. 지금 법사위를 보면 약간 극장 좀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보좌관들이 항상 그 민주당 의원들 뒤에서 찍어가지고 본인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이제 지금 보면 이분들이 법사위에서 국민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지금 본인들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 본인들 시청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쇼폼 제작용 그렇죠. 도구로 활용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누가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럼 나올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제가 몇 명 의원들 쪽에 전화를 돌려보니까 2대1로 일단 아마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은 천준호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걸로. 예, 이런 천대요? 쪽으로 갈 것 같다. 천대,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한 분은 오히려 역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신을 밝힐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잘 들어봐야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뭔가 또 담긴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어제 또 하나 알려진 소식이, 이게 뭐 중앙일보 단독 기사 네,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게 A4 용지 한 88쪽 분량이라서 꽤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범여권 법사위원들에게만 공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이제 오전 중에 벌어진 이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저는 뭐 이거 파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벌써 이게 알려져 버림으로써 이제 거의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 논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어떤 안냐 안 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줬냐 안 줬냐가 이게 바로 열자마자 이것은 문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비공개 처리를 해놓고 다 공유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알려지게 된 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조치를 해놓는 바람에 법원에서는 제출도 못하게 된 상황이고, 법사위원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여당 의원들도 이걸 공유가 안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 뭔가 제출은 됐는데 이걸 이제 요구를 이제 나중에 비공개적으로 다 공유를 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여당 쪽 의원들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아니면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러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와 지금 추 법사위원장 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었길래 우리에게만, 그것도 야당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 법사위가 파행으로 가자라고, 이거 뭐 그냥 불씨를 던져뒀다고 안 보이고. 이게 조금 이제 그 제도를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각 상임위마다 여야 위원들이 이제 해당 피감 기관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답변은 그 해당 의원들한테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도 의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면 주는데, 그 답변을 동료 다른 상임위원들이 공개를 요청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래야지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한마디로 잠금 장치를 설정했다는 거죠. 그 잠금 장치라는 게 기계적으로 설정했다기보다는 결국은 법원 행정처를 압박한 겁니다. 법원 행정처 쪽에다가 어제 주진우 의원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항의를 하고 우리도 달라고 한 거예요. 관행대로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 법원 행정처에서 사실상 그 추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추 위원장이 관행을 어기고 법원 행정처 피감기관 압박해가지고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법사위가 뭐 워낙 초유의 일이 많이 벌어지는 상임이라서 국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출석 여부가 또 주목이 되는 인물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듭 촉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본인이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어무 모드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참 안쓰러워요. 이분이 예.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네. 약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거 전부 빗나갔어요.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국민이 그래도 저분은 좀 바른 말 하나 했는데 진짜 전혀 그 본인 말로만 끝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건데 지금 100% 출석한다. 100%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모기 소리만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합의하면. 합의가 전제가 있군요. 네,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합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나름의 뭐라 그럴까 진정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이분 말이 저는 전체 여권 차원에서 결국은 공연불로 끝나고 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이예요. 정치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당연히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사실은 선수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오히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가갖고 나름 그래도 좀 바른 소리 하라고 이제 본인이 시켜서 우리 사실 언론도 그러면서 굉장히 좀 격려를 한 편인데 저는 이거 완전히 망신만 당하고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본인은 다른 거취를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예. 그래서 내년에 강원도지사 나오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정말.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오겠죠?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알아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올 이유가 없죠. 예. 나올 명분도 줬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부르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정말 내 전투력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하고 난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뭔가 좀 정부적인 판단을 좀 그르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현지 이제는 실장인데 저는 비서관이었고 뭐 워낙 실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이 지금 뭐 여러 번 다 해제된 얘기입니다. 지금 총리라든가 비서실장 인선도 다 본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인사수석이 김민석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비서관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고 또 광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본인이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물러나시라고. 예, 이건 그런 딴 데도 얘기가 아니고 있었죠.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러니까 이 정도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어느 비서관이 세상에 이런 힘을 발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김민석 의원 실의 보좌진이라든가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의원인데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 보통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출세하면 거길 따라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좌진들도 못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막 뒤늦게 가고 이런다는데 그 왜 그러냐? 다 그 김현지 비서관이 본인의 인맥이라든가 본인 위주로 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것이 한마디로 비서실장이나 총리의 그 측근들조차도 입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역 의원직을 내려놓고 실장으로 간 강훈식 의원실 직원들도 초반에는 이제 진입을 못했군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정말 대단한 파워다. 그러니까 저도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명 데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과 좀 같이 이렇게 연이 있는 친구한테 뭐 같이 대통령실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상상해서 만났는데 거기도 한 명 데려갔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자꾸 더해지고 국감도 출석을 하기 직전에 막 보직을 바꾸질 않는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진짜 실세인가 보다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뭐냐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예. 잘못한 거 있고 없고는 국민들이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걸 대신해서. 그렇죠. 잘못한지 안 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나와서 얘기하면 물어보고 당연하죠.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관에요. 그 기관의 장도 나오지만 그 장을 모시고 있는 비서진이 다 나옵니다. 뭐 외교부 피감하면은 국감하면은 외교부 차관, 외교부 국장 다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나옵니까? 당연히 나와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움도 줘야 되고 필수적으로 나와야 나오는 거예요. 피감기관 근데 지금 논리를 아주 이상하게 갖고 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최측근이고 저희가 그냥 내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고위 당정이 열렸는데 이른바 우상호 수석의 속도와 온도차 발언 이후에 또 열린 고위 당정대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좀 펼쳐질까 했는데 뭐 한 번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표정이 드러난 적은 없는 것 같고 어제도 예상했던 대로 화기애애한 모습만 이제 연출이 좀 됐어요.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건 오해다 뭐 이런 장문의 글까지 좀 올렸던데 자꾸 아니라고 할수록
그러니까요. 또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정치 다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정청래 대표가 근데 너무 세게 하는 것이고 방향이라는 게 지금의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게 맞냐라고 얘기를 세간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대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집권 말기면 모르겠어요, 보통. 집권 초반에 특히나 어찌 보면 대통령의 시간을 오히려 지금 당대표가 뺏어갔고, 그 당대표도 조금 잠잠하려고 하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은 저 뒤에 가 있고, 또 대통령은. 뭐만 탈라치면 자꾸 이제 당발 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상호 정무수석으로서는 좀 속도 좀, 야, 천천히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예.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지 요즘에 자기가 자기 정치하고 있냐 뭐 이렇게 뭐 스스로 반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조금 한 2, 3주 전에 그러니까 추석 전부터 정청래 대표가 조금 잠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잘 비교를 해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가고 그때 법사위원회 소식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 뉴스가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잠잠해진 것 뿐이지. 네. 솔직히 이제까지 예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앞에 있었어요. 뉴스가 항상 많았고.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질 수가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때 연휴에 바로 올렸죠. 사수하자 시리즈를. 그죠. 그 우상호 수석을 겨냥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야 그런 거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예. 아니 우리가 정치인은 입을 볼 게 아니라 발걸음을 보라 했잖아요. 발걸음은 똑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런 식으로 박수현 이제 대변인을 시켜갖고 엇박자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시 참 잘 보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당이 너무 앞서 나가고 중도층이 볼 때 정말 혀를 차는 행보들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노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역들 서울, 부산, 뭐 충청 이런 데에서 7%에서 10%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오늘 한국일보 한국일보 보도구나. 잘 보도했어요. 이거 예. 한국갤럽인데 이따가 당연히 이제 그 내역을 디테일 네, 저희가 챙겨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올려드릴게요. 7월 말에 비해서 9월 넷째 주인가요? 네. 거의 뭐 서울이 10%포인트가 떨어 8%포인트, 10% 그다음에 그게 부산이 다 10%포인트.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경 행보가 결국은 여권 전반, 특히 민주당 자체의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제가 어제 부울경 쪽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부울경이 그렇게 지금 심각한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나오고 싶어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당이 강경 행보를 하니까 부산에서 민심이 굉장히 지금 당에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한 지금 민주당 거기 지금 지역구 의원인데, 그쵸. 아마저 나갔다가 만약 떨어지면 지금 또 장관이고. 지역구 보선도 잃어버려서 국민의힘한테 뺏기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논리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구나. 부산에서도 그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박수현 대변인 시켜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말만 그러면 뭐 합니까? 대변인은 지금 말 그대로 정청래 대표 그냥 지금 쉴드 치고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본인이 행동부터 바꿔야 되는데 당장 추석 연휴 첫날 어디 나갔습니까? 지금 딴지 방송국 나갔잖아요. 지금 김어준의 딴지 방송국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스베이다? 네. 네. 지금 그 딴지를 누구한테 겁니까? 정부에 거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대표하고 당이 저는 좌우지간 대통령 쳐다보는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국민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 쳐다보고 쳐다봤으면 하면은 좋겠다. 뭐 그렇게 지금 당정 엇박자 이전에 예.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또 벌어진 일인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 숨지기 전에 남겼던 메모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강압 수사 정황이 드러나니까 관련해서 국감 때 이 부분을 좀 밝혀보겠다라는 입장인데 국감도 역시 이제
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지 증인 채택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마냥 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사를 받던 분이 그러니까 사망을 한 상황이고 메모라고 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강압이 없었다. 강압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적 압박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유서 비슷하게 쓰시고 메모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했다는 사람들의 네, 어떤 직책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특정을 했기 특정을 때문에 했잖아요. 예. 저는 뭐 당연히 특검팀에서야 뭐 그냥 부인을 하겠지만 이건 저도 이거 특검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나 아니면 진짜 최소한 국회에서 불러서 얘기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변호사로서 이렇게 입회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림은 그려져요. 예전에 이런 식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변호인이 계셨던 것 같은데 왜 입회를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어디 보도를 못 본 것 같아서 변호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있었으면 분명히 심야조사에 동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의를 해야지만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심야 조사를 거의 안 해요. 9시 넘으면 그냥 9시까지만 이제 조사하고 밤 9시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건데 이분 보면 다음 날이 됐던데. 네, 거의 예. 새벽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그려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정말 좀 상황이 너무 특검이 쥐어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설 변호사님 의문을 조금 제가 이제 해소를 시켜드리자면, 첫째 우선 이분이 그 조사를 받은 당시엔 변호사가 당연히 입회를 안 한 것이, 이분은 참고인 조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건은 이미 일찌감치 다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법원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 안 된다고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부담 없이 간 거예요. 참고인이고 그래서. 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겠지 하고 갔는데 가니까는 없는 기억이라도 거의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가볍게 갔다가 너무 무겁고 심각하고 힘들게 네. 갔고 그다음에 이제 심야라는 건 아마 추측컨대는 이제 아마 이제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뭐 이렇게 조사 그냥 나오신 김에 안 받고 가시면 계속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오늘 받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건데 네. 압박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분이 보니까 68년생이고 이제 50대 후반이고 또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지자체 말단으로 시작해서 지금 5급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난생 처음 아마 이런 굉장히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압박적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그때 컸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핵심은 이거겠죠.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내용을 기억을 만들라는 식으로까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본인이 지금 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상 진술서에 적혀 있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라. 지금 약간 이랬던 것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독직폭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독직폭행 치사까지는 하여튼 뭐 인과관계는 그렇게 좀 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거기에 이를 만큼의 그러니까 범죄에 이를 만큼의 강압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좀 이걸 진짜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상황 자체도 그려지고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진짜로. 안타깝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지금 이 문제의 그 이제 내용을 밝힌 거는 메모인데 메모죠. 이 메모 말고는 유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리고 무려 그거에 20장에 달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가족이 직계 가족은 없고 형하고 누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 결국 경찰이 가서 현장을 이제 조사하다가 아마 유서를 입수한 모양인데 네. 이것을 지금 유족들한테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예. 중앙일보에서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유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든 이 유족들이 전달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만에 하나 경찰이 유서를 갖고 그 내용이 일각에서는 그게 그 메모와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그 메모보다 더 이제 자세한 내가 어떻게 힘들었나가 적혀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유서가 있다면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 조작이나 왜곡하면 안 될 것이고 네. 속히 유족들한테도 사본이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원래는 드네요. 공증을 하고 그다음 보존한 다음에 사본을 교부하는 게 맞거든요. 유족에게. 네, 유족한테 네. 사본 교부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검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뭐 필적 감정 필적 의뢰하고 감정 한 한다니까.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원래 원본을 교부를 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경찰이 왜 안 주고 있냐 이 말이죠. 유족들한테 뭐 일부 사진만 찍어서 이거 줬다라고는 하는데 뭐 약간의 뭘 열람이 보여줬다는 있었다라는 거죠. 네. 건데 이해가 그렇죠. 안 됩니다. 차본이라도 주고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밝혀져야죠, 그래도. 아니 이 이거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 그러는데 오히려 예.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하면 진짜 정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이거는 이래요. 이거는 어떤 두 양당은 일단 빠지고요. 일단 좌우지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지금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과연 그래서 경찰을, 네. 그렇죠. 경찰이 지금 이제 가서 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보니까 유서도 지금 당장 유족들한테도 주지도 않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벌써 여기서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 특검으로 가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럼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때는 정치권들이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유서나 이제 메모에 담긴 내용 자체가 어떤 본인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특검에 가서 했던 네. 진술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증거로서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이게 그쵸.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은 그 상황이라든지 유서의 내용, 그다음에 이런 메모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스스로 부인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 기억에 없는 말을 했다라고 네.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증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어렵다. 옛날 50 때 고문을 해갖고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진술을 조작을 해서 만드는데 지금 그 50과 고문을 가장 비판하면서 지금 성립하는 정권들이 민주당 정권인데 아니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연어 네. 매기면서 회유해서 진술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똑같은 뭐 이건 거의 같은 이거는 상황이 연어 보이는 정도가 거예요. 아니고 거기는 예. 그래도 뭐 먹거리라도 주면서 회유를 한 거지요.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협박을 해서 예, 그건 너무 아니라는데 지금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이건 하는 거고. 회유도 진짜 이게 협박이고. 한 네. 10년 전 정도? 제가 거의 변호사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입회를 하다 보면 조금 특수수사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예. 검사는 별말 안 해요. 근데 옆에 있는 계장이라고 하는 수사관, 보통 네. 좀 베테랑 수사관들이 옆에서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네. 말을. 네. 그래가지고 택했어요. 특히나 같은 공무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피의자로 된 경우에도 뭐 우리가 알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역할을 분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그 메모에 팀장님하고 네. 모 성을 가진 수사관 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팀장님 수사관이라고 그리고 보니까 약간 네. 그 수사관들이 그것도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압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비꼬는 것도 있고 비아냥대는 것도 있어요. 약간 사람 기분 좀 굉장히 피의자로서 드는 기분이 안 좋게 하고 변호인이 있어도 그래요. 변호인 옆에 있어도.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그 저 메모에 치욕, 모욕 이런 단어를 18번을 썼어요. 그런 얘기를 치욕, 일단 모욕. 뭐 네. 유서 내용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메모도 일단 국민의힘에서 또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좀 활용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경찰 수사 내용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벌써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많은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요즘 화제에 다시 또 중심에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